오늘부터 이제 2차 방정식을 해야 되는 건데 2차 방정식이 우리가 중3 때도 배우죠. 근데 너네가 배웠으면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중3 때 제일 어려웠죠. 결론적으로 뭐 인수분해나 이런 거는 할만했는데 원이랑 2차 방정식, 2차 함수 쪽이 이제 제일 어려운 파트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인데,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할 거고, 우리가 뭐 이번 주랑 다음 주 해서 2차 함수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까지 마무리를 하면 중간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니까 중간고사 한번 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위치에 지금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중간고사를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는 3월 달부터는 센 B로 할 건데, 센 B는 뭐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되는데 굳이 따로 사지 마세요. 알죠? 따로 사지 마세요. 센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사지 말고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중3 때는 어떤 2차 방정식을 배우냐면 항상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푸는 2차 방정식을 배워. 맞지?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 배우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이런 거지.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일 거고, 그랬을 때의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했었던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쳐보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써? 근해 공식을 쓴다고. 근데 지금 b가 x의 개수가 짝수죠. 그럼 짝수 근해 공식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쓸 거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게 근해 공식인 거고. 여기까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고등학교 때도 뭐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일단 달라지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인수분해는 항상 해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왜냐면 2차 방정식 문제는 중3 때랑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로 문제가 나뉘어.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풀 거냐를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봐야 되는 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똑같이 근해 공식인 건데, 근해 공식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해 공식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근해 공식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근해 공식은 앞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x를 구하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때만 쓸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애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첫 번째 단계 판별식이라는 애는 뭐냐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쓰고, 또는 짝수 판별식, 다시 짝수 근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쓴다고.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실근을 판별하는 거예요. 실근이란 말은 근 중에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무조건 2개야. 근데 그 2개의 근 중에 실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겠다가 판별식인 거예요. 그럼 실근이 있으면 무슨 근이 있겠어? 허근이 있겠죠. 우리 복소수에서 허수, 실근, 실수와 허수는 반대 개념이다 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실근이 있으면 허근이 있을 거야. 그러면 허근은
뭐를 갖고 있는 애를 우리는 허수라고 불렀어? 저번 시간에 뭐를 갖고 있으면 복소수에서 i라는 애가 살아있으면 걔는 허수였고 i라는 애가 없어. 즉 허수 부분이 없어. 그럼 걔를 우린 실수라고 불렀지. 근데 i라는 애는 뭐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즉 음수가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는 i라고 불러요. 허수라고 불러요. 그럼 판별식이 무엇이냐? 얘예요, 얘. 그리고 우린 그 판별식을 D라고 씁니다. 뭔 소리냐? D라는 애가 있다. 그 D라는 애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다. 즉 뭐다?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애다. 그럼 얘가 양수래. 예를 들어서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루트 안에 지금 양수가 들어있죠. 야, 그치? 그럼 얘는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죠. 그리고 몇 개야? 뿔마니까 2개.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정리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뭐가 된다? 2개의 실근이 나온다. 정확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얘가 0이라고 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0이라고 해볼게. 즉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없어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얘만 남죠. 그치? 그럼 근이 몇 개? 1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걸 우리는 줄여서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근. 마지막으로 판별식가 0보다 작아. 얘가 음수야. 루트 안이 음수야. 그럼 무슨 근?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첫 번째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에 대한 거.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판별식을 쓰잖아. 그럼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내가 판별식을 쓴다 그래서 x가 뭔지 알 수 있어? 근이 뭔지 나와?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x를 구하래,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x를 구하래. 그럼 근해 공식 말고는 없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애초에 이제 안 나온다고, 거의. 뭐 개념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쉬운 문제에는. 근데 그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 생각을 해봐. 중3 때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우고 고1 때도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중3 때 배웠던 걸 내겠냐는 거야. 중3 때 안 배웠던 걸 내겠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겠지? 그런 거니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다. 판별식은 근데 근이 뭔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뭐는 알 수 있다? 근의 종류는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뭐 중근인지 허근인지 이런 근의 종류, 실근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게 첫 번째 판별식인 거고요. 판별식인 거고 그 다음이 두 번째인데 얘를 잠깐 끌게요. 칸이 없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번째는 뭐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예요. 잠시만. 얘가 지금 불이 반대로 켜져 있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인데 뭐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근의 공식이 출발이야. 근의 공식이 출발이야. 그럼 내가 근의 공식을 써볼게. 다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거나 또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는 거죠. 맞지? 그런데 내가 복소수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켤레 복소수는 왜 존재한다 그랬어? 결국 어떤 허수라는 애가 있고 그 허수라는 애를 내가 실수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켤레 복소수야. 왜? 켤레 복소수끼리는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가 돼. 기억나? 그걸 확장시켜서 만들어낸 게 켤레근이라는 거예요. 켤레근. 2차 방정식에 나오는 켤레근. 뭔 소리냐면 근의 공식을 쓰면 얘들아 여기가 플러스 루트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죠. 루트 부분을 반대로 돌리겠다. 루트 부분의 부호를 바꾸겠다라는 게 켤레였어. 맞지? 그래서 얘가 허수면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고 얘가 실수면 켤레 무리수가 되는 거야. 즉 2차 함수에서는 켤레 근의 형태로 근이 존재해.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켤레 근이 나왔을 때 켤레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그 두 근의 합과 그 두 근의 곱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각각이 뭔지를 구해보시면 이 둘을 그냥 알파 베타에 집어넣어서 더하시면 되고요. 이 둘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을 정리해서 써보면 얘는 뭐가 나오느냐?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즉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있는데 얘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여기 앉아 여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된다고. 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a분의 c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너네 합과 곱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우리 다 배웠던 거 일단원에서 합과 곱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 곱셈 공식 떠오르죠.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 맞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근을 몰라. 얘들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그래서 근이 뭔지 알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치만 그 관계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어.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건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애들이 있었지. 이런 거. 괜찮아? 그러니까 계속 똑같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근의 공식으로 갈 거야. 근데 근의 공식은 뭐야? 근을 구하는 거고 판별식도 그렇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그렇고 결국 뭐다? 근은 몰라. 그치만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요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책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개념에. 아직 요 켤레근이나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판별식이나 이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쭉 한번 했고 지금 책에 쭉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 번씩 쭉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방금 개념 설명했던 거에서 질문 없나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형 1번부터 쭉 한번 같이 봅시다. 보면 유형 1번에 442번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의 해가 x는 2분의 a의 뿔마 루트 bi라고 돼 있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치? 인수분해가 안 돼놓고 뭘 줬어? 해를 줬지? 그럼 뭐 해야 돼? 근의 공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쉬운 문제니까 하고 넘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나와봤자 뭐 첫 페이지 한 문제 정도? 이 정도 나올 거라고요. 왜? 얘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뭐만 달라진 거야? 그냥 복소수라는 i만 들어간 것 뿐이잖아. 맞죠?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아니 음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x는 근의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결론 2분의 마이너스 3의 뿔마 루트 마이너스 7이죠? 루트 마이너스 7은 루트 7 i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7이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나겠네요. 됐나요? 쉬운 거니까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46번에 이게 뭐 원래는 개수가 무리수죠 지금. 개수가 무리수인 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원래 개수가 무리수인 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개수가 무리수여도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 봐봐. 여기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의 x 더하기 루트 2는 0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둘로 쪼개서 보는 거잖아, 우리. 또 얘를 둘로 쪼개겠지. 근데 루트 2는 못 쪼개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냥 1이랑 루트 2로 쪼개야겠죠. 근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했을 때 얘가 되더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1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됩니다. 됐나요? 아, 얘는 그럼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는구나? 루트 2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x는 뭐겠어? x는 예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예분의 예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만 유리화해 주시면 답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얘들아 이거 할 줄 알지? ax 플러스 b가 0이면 x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에 a분의 b가 되는 거야. x는. 그래서 이거 유리화 하시는 거예요. 유리화. 유리화 어떻게 하는지 알죠? 유리화 다 배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수가 무리수인 건 원래 빠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수를 무리수로 내려면 지금처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인수분해를 시도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유형 2번에 한근이 주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너네가 2차 방정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어차피 뒤에 가서 2차 함수를 배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2차 함수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또는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2차 방정식 얘기를 계속 하게 될 거야. 그걸 하나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왜 같은지에 대해서는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2차 함수 배우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얘기를 할 때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보시면 447번에 2차 방정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얘의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근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너네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방정식이라는 거? 어떤 식이 있고 그걸 성립하는 x값을 찾겠다라는 게 방정식이야. 맞나요? 그래서 그 x값을 찾았을 때 나오는 걸 근 또는 뭐 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어떤 근이 있어. 그럼 그건 내가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애들인 거죠. 맞니? 그러니까 그 말인 거야. 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말은 내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라는 말인 거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는 계산하시면 k 플러스 2는 0이고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x제곱에 플러스 4k의 x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3 다시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3은 0이 될 거고 그럼 얘가 1, 3에 마이너스 안 붙어도 되겠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해서 나머지 한근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저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이 나왔으면 근을 대입해서 푸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도 저렇게 풀 거야.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경우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근의 공식으로 해서 근을 구했어? 그럼 당연히 그 근엔 뭐가 있겠어? 루트가 있겠죠. 실근이든 어근이든. 맞나요?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러니까 내가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하면 루트가 살아있어.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엔 루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가 된다는 소리야?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했어? k를 먼저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했죠. 맞니? 반대로 해보자. 잘 봐.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이런 거 배웠다? 나머지 정리하면서 인수 정리에 대해서 배웠어.
맞지? 인수 정리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fx는 0이라는 식이 있어. fx라는 식이 있어. 근데 내가 이 fx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0이 되더래. 그러면 우린 뭐라고 배웠어? fx는 내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은 뭐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배워요. 다시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됐어. 그럼 뭐라고 배운다고? x-1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배운다고요. 인수정리에서. 얘를 활용하는 거야. 잘 봐. 뭔 소리냐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x 플러스 1을 근으로 가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다시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애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데 성립해서 뭐가 돼? 0이 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근데 0이 돼. 어떤 식이. 그럼 얘는 무조건 뭐를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지. 그럼 잘 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k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해봤지만 k를 구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뭔 소리냐?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야. 맞나요? 근데 몇 차야? 2차지. 그럼 1차 곱하기 1차의 형태겠죠. 근데 최고차 항의수가 1이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x가 와야 돼. 이렇게 곱해져서 x제곱이 올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이렇게 곱해지면 뭐가 와? x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요 뒤에 상수항이 뭔지 찾아야겠죠. 상수항이. 너네 전개했을 때 상수항 어떻게 찾아?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했을 때 상수항 몇이야? 6이지. 왜 6이야?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곱했을 때 나오는 거야.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죠? 여기 상수항 1이지? 그럼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x 봐봐. x 이렇게 곱하면 x죠? 맞지?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x가 이렇게 나와. 이 둘을 더한 게 x항이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k 플러스 2에 x 나오겠네. 근데 얘가 뭐라고? 이거 전개했을 때 쟤랑 똑같아야 돼. 그러면 x가 뭐야? 저기서 마이너스 2kx랑 같겠죠. 같겠죠. 그러면 얘여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다가 만들어지고요.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이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근이 나왔을 때 1차원적으로 대입해서 성립하겠다. 틀린 말 아니야. 맞는 말이고 그렇게 푸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강제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거 보자. 449번 한번 볼게. 449번. 449번에 뭐라고 돼 있는 거냐? 449번에 2차 방정식의 x제곱 플러스 a-1의 x-5a는 0의 한근이 마이너스 5고 2차 방정식 k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의 한근이 a일 때 상수 a와 k를 구하여라. 그럼 결국 위에서 k를 구하면 밑에 a는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거야. 그 위에서 a를 구하면 되는 건데 쟤도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돼. 그리고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 푸시면 돼요. 뭐 문제 없어요. 이게 방금 내가 했던 인수분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대입해서 푸세요. 그게 틀린 방법이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그럼 보시면 한근이 마이너스 5래. 그 말은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야? x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야. 그리고 최고차 항의수가 x제곱이니까 여기 x가 있을 거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5a죠. 여기 5 있지? 그럼 여기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a 있으면 끝인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된 거야 지금. 그래놓고 x를 보면 5x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ax인데 저기서 말하는 a가 다시 x가 뭐야?
A-1의 x죠.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야. 전개했을 때. 그럼 넘기면 AX고 마이너스 AX 넘어가니까 2AX고 는 마이너스 X 넘어가면 6X니까 A는 3이 나와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거. 이거의 장점은 뭐야? A를 3이라고 구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이 바로 나와. 알겠죠? 또 A 구해가 대입해가지고 A 구하고 그거 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다른 한 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 번에 합쳐놨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3이라는 거 구했고 또 A가 3이라는 게 한 근이네. 그럼 제 근이 A겠네. 3이겠네. 그럼 쟤도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근이 3이니까 X-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A가 3이니까. 그럼 그래놓고 인수분해를 할 건데 최고 차의 개수가 K네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KX가 와야 되는 거야. K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이 K 플러스 1이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3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오면 돼?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KX가 될 거. X는 이제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X가 될 건데 그게 몇 X다? 마이너스 7X다.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 계산하면 K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K 나올 거고요. 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20이 나와서 K는 2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애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네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452번 볼게요. 자, 좀만 정신 차리고 452번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양수인 근이 알파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저기서 지금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치? 근데 그렇다고 알파를 구하자고 근해 공식을 쓰고 그 근해 공식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알파는 뭐다? 근이야, 근. 근데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근이겠지?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실근이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대입해야 돼. 얘는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얘는. 맞죠? 그러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 우리가 1단원에서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뭐라고 배웠냐면 차수 낮추기라고 배웠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1단원에서 차수 낮추기라고 배웠습니다. 차수 낮추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하나의 식이 있어. 그 식을 가지고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거야. 근데 쟤는 딱 봤을 때 알파에 대한 몇 차식이야? 5차식이지. 다 전개한다라고 하면. 그치? 그 5차식을 직접 풀 수 없다고 우리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였어? 차수 낮추기였어. 차수 낮추기는 방식은 간단해. 그냥 뭐야? 한쪽에는 2차를 두고 나머지에는 얘네들을 반대로 넘겨서 1차 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2차씩 남겨두고 나머지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알파 제곱이 얘가 되죠. 즉 2차가 1차로 표현이 되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얘를 그대로 저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으면 알파에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알파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내가 뭐 요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럼 얘부터 해보자. 얘부터 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나오지? 맞죠? 또 알파 제곱 나왔네? 또 집어넣어. 그냥 계속 집어넣으면 끝나. 어느 순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럼 요렇게 전개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개하시면
이렇게 곱하면 5알파 제곱이 만들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5알파랑 마이너스 5 곱하니까 25. 1이랑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24알파. 맞죠? 플러스 24알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뭐 있어? 또 알파 제곱 있어. 또 알파 제곱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 뭐가 돼? 마이너스 10알파 플러스 24니까 14알파에 5 마이너스 5니까 끝났네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네요. 14알파가. 잠깐만. 너 뭐 계산 틀렸니? 혹시 계산 틀린 게 있나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5 없네요. 14알파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얘를 값을 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내가 순간 계산 실수를 한 게 있나 본 이유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알파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 써야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든 게 의심스러워서 본 거예요. 얘는 0이고 그럼 x는 짝수 근해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근데 알파가 양수라고 돼 있잖아. 양수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얘는 14 곱하기에 얘 플러스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루트 2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3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너네 절대값을 중학교 때 배우니? 중학교 때 절대값 배워? 저 기호 배워? 배우죠? 볼게요. 얘들아 정신 차리고 2차 방정식 중요하다 얘들아. 2차 방정식 잘 보셔야 돼요. 봐봐. 방정식 x제곱 플러스 절대값 3x-2는 2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어. 그럼 너네 절대값의 성질이 뭐야? 절대값 a라는 애가 있어. 그럼 절대값을 어떤 a라는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뭐가 돼? 무조건 양수로 바뀌는 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지.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눠? a가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a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야. a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오는 거죠. a가 음수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될 거니까. 맞죠? 그럼 쟤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절대값 3x-2라는 애가 있어. 맞지? 그러면 얘가 3x-2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3x-2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야. 등호는 위에 붙이든 밑에 붙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위에다가 붙입니다. 크거나 같다 쪽에다가. 했죠? 의미는 없습니다. 크게. 그러면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니까 3x-2가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나오겠지. 맞나요? 그걸 가지고 쟤를 다시 보자. x제곱에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3x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올 거고 는 2라고 이렇게 쓰겠지.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는 0인 거고 1, 4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가 나온다?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괜찮니?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여기 1 넣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맞죠? 근데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답인 거예요. 한 번 더 예로 넣어볼게. 이번에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2야.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네? 그러니까 x는 뭐 나와?
0 또는 3이 나오는데 0 넣으면 맞는 말이죠. 3 넣으면 틀린 말이 되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x는 0 또는 1, 합은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얘들아 졸리면 서서 들어. 서서. 뒤에 많잖아 책상. 일부러 갖다 놓은 거니까 너무 졸리면 서서 들으세요.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나왔을 때는 범위 나눠서 양수음수 범위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455번 얘들아, 이걸 이제 뒤에 가서 어차피 방정식에서 한 번 더 배우긴 하겠지만 절대값의 의미가 양수로 만든다라는 건데 왜 양수로 만드는 걸까? 절대값의 의미가 뭘까? 절대값의 정의가 뭘까요?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면 수직선상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길이를 절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수직선상에 3을 찍어. 그럼 0에서 3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3이니까 절대값 3이 3인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4를 찍어. 그럼 0에서 마이너스 4까지의 길이가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4가 4가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자꾸 여기가 양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어떤 식이 있어. 근데 이 식도 결국엔 실수일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갔다는 건. 결국 실수일 거야. 근데 어떤 실수가 있는데 그게 1이래. 그러니까 원점에서 0에서의 길이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뭐와 뭔 거야? 마이너스 1과 1인 거죠. 원점에서의 길이가 1인 애들은. 그러니까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소리예요. 이해됐니? 그러면 쟤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보면 4x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1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얘 넘겨보면 4x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0이래. 맞나요?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어떻게 풀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4x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넘기면 4x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a가 0인 거야.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 수 있어? 보면 한근이 뭐라고 나와 있어? A라고 나와 있죠. 근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어. 또는 인수분해할 수 있어.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한번 대입해보자. 대입했을 때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A를 넣어볼게. A 넣어보면 4A 제곱에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A 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여기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뭐와 뭐? 마이너스 1과 2 나오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두 번째 얘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A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지? 그치? A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면 4A 제곱에 마이너스에 여기 A 집어넣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이렇게니까 플러스 A에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얘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는 0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뭐야? 0 또는 1 나오겠네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응. 질문! 없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얘들아 신입생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이번 주 토요일 3월 1일 수업 있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토요일이잖아. 맞지? 아무리 3일절이 이제 공휴일이라고 해도 어차피 토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야. 알겠죠? 원래 쉬는 날이니까 3월 1일은 있습니다. 수업이. 3월 1일 날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늦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456번 풀어볼래? 456번?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456번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456번. 얘들아, 너네 이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루트 x 제곱이 있고 루트 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둘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르니까 썼겠지. 그치?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절대값 x를 의미하고요. 얘는 그냥 x를 의미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곱이 안에 있으면 항상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왜? 루트를 풀면 항상 양수여야 돼. 알겠지? 근데 얘 같은 거는 제곱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시면 그냥 x가 만들어져요. 알겠지? 숫자 몇 개 넣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트 x-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절대값 x-1 플러스 6은 x제곱에 루트 x제곱이니까 플러스 절대값 x에 플러스 3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 지금 절대값이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둘로 나누겠지? 정확히는 봐봐. 절대값 x는 뭐랑 뭐로 나뉘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 거고, 절대값 x-1은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범위로 나뉘어요. 알겠지? 근데 얘가 헷갈리면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수직선상에 0이 있어. 수직선상에 0이 있는데 x-1을 내가 x를 어딘가에다 찍을 거야. 근데 x를 내가 만약에 여기다 찍어. 그럼 x가 양수기 때문에 x에서 0까지의 길이는 뭐가 돼? x가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내가 x를 여기다가 찍어. 그러면 x에서 0까지의 길이는, 우리 항상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x가 음수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x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라리 식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절대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니 음수니? x-1은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여기서 x제곱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지워질 거고 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는 0이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뭐야? x는 마이너스 2 또는 2 괜찮아? 합차 공식이니까 정리하면 인수분해하면 근데 지금 x가 음수니까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x가 0과 1 사이면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x가 1보다 작으니까 음수예요. 맞죠? 이렇게 음수예요. 헷갈리시면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넣어보세요. 요 사이에 있는 숫자 뭐 있어? 2분의 1 있지? 2분의 1 여기다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음수 나오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아무거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는 x제곱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양수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플러스 3 그럼 다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넘어갈 거니까 2x에 7이고 3이니까 마이너스 4는 0이고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푸시면 되고 됐나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 과정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4번은 안 합니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은 안 해요. 오른쪽 위에도 적혀있지만 교육과정 외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웬만한 학교들에서 요즘 안 나오는 추세고 저번 교육과정에서도 없었어.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는 전 교육과정에 있었던 거야. 너네 기준으로는. 근데 저번 교육과정에서 그럼 없었던 거잖아. 근데 초창기엔 나왔어. 저번 교육과정의 초창기에. 뭐 2017년, 18년 이쯤? 그땐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나왔거든?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또 낼 리는 없잖아. 저번 교육과정에서 끝물에서는 안 나왔는데. 근데 혹시나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얘를 가르쳐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알겠죠?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 유형 5번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2차 방정식이 유형이 몇 번까지 있니? 엄청 많죠? 20번? 유형 5번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얘들아 너네가 앞으로 활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활용은 학생들은 어려워해. 근데 내 입장에서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사실 뭐 왜 어려운지 아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너네가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개념이든 간에 활용이라는 건 식작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적혀 있어. 2차 방정식이 적혀 있어. 그럼 걔는 활용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인 거야. 근데 지금처럼 뭐라 말이 쭉 나와 있어. 그럼 이 말을 봤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인지 2차 함수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뭔지가 보여. 그걸 쉽다라고 느끼는 거고 뭔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이야 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 문제겠거니 하지만 너네가 시험을 볼 때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가 2차 방정식인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은 식작성이에요. 그럼 그 식작성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미지수 설정이 먼저입니다. 미지수 설정이. 뭔 소리냐?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의 길이를 6m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4m만큼 늘려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더니 그 땅 모양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3분의 2가 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정사각형이 있었어? 어떤 정사각형이 있었어? 근데 내가 얘를 가로는 줄이고 세로는 늘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그랬을 때 넓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 넓이 비교하려면 뭐 알아야 돼? 가로 세로 길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가로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정사각형이지. 그러니까 뭐로 두면 돼? 그냥 가로 세로 길이를 둘 다 x로 두면 돼. 그럼 끝나. 세로의 길이는 그럼 뭐가 된다고? 몇 미터만큼 늘렸다고? 세로의 길이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4만큼 늘렸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된다고? 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x 제곱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처음 넓이에 여기에 3분의 2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3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넘기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2x 제곱은 3에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치? 여기가 괜찮죠?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x 제곱에 4x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전개가 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72가 2x 제곱이다 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 최종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72가 0인 거고, 그럼 6, 12에 마이너스니까 x는 몇? 12.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답인 거예요. 답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 설정을 하면 그제서야 2차 방정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국 식을 작성해야 되고, 문제를 가지고 식을 작성하시면 문제가 끝나니까 식을 작성할 거고, 그 식을 작성하기 위해선 미지수를 뭐로 둘지가 중요하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62번에 문제 한번 쭉 읽어보면, 얘들아 462번에 문제 쭉 한번 읽어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대. 그래놓고 마지막에 뭘 구하래? 뭘 구하래? AP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 뭐로 둘 거야? 뭐를 미지수 설정할 거야?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P의 길이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해됐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고 풀면 돼. 그냥 문제에서 아, 제가 정삼각형이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정삼각형이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겠죠.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지. 그럼 내가 여기를 AP의 길이를 X라고 두고 피타고라스 써서 각각의 변을 구한 다음 같다 하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463번에 지금 463번이 모의고사 문제거든, 얘들아.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오각형이 있다. 그 정오각형에 대해서 AC와 BE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BP의 길이는 몇이냐? BP의 길이는 몇이냐? 보시면 결국 얘의 길이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 얘의 길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한 번 더 볼게요.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쟤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얘를 어떻게 구하면, 이 X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4죠.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을 볼 거야. 요 삼각형을 볼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B라는 점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내려. 그 다음에 떼서 그려볼게. 저 전체를 떼서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정도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생각을 해봐. 너네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가 몇이야? 몇인지 아니 혹시? 108도예요. 108도. 그럼 여기가 108도잖아. 맞지? 그럼 여긴 몇 도일까? 180에서 108을 빼면 72. 그럼 반 나눈 거니까 36도? 뭐 특수각도 아니네. 맞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수직을 내리고 x가 요만큼 있는 거야. x가 요만큼. 여기도 이렇게 4가 될 거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결국 x를 구해내야 되는데 뭔가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저 x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x를. 한번 고민해 볼래? x를 어떻게 구할까요? 얘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 너네 나중에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도형이. 이렇게 생긴 도형이. 정오각형.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좀 잘 돼? 잘 돼?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봐봐. 여기가 36도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몇 도야? 36도죠. 그치? 그럼 요 그림상으로 여기가 몇 도야? 36도인 거지. 맞니? 여기도 몇 도인 거야? 요 그림상으로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36도겠지? 그럼 여긴 몇 도일까? 72도겠죠? 36이니까 여기 72일 거 아니야. 여긴 몇 도일까? 아까 뭐라 그래서 정오각형의 한각의 크기는 108도야. 근데 여기가 36도야. 그럼 여기는 72도야.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지금 어때?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 요 삼각형, 그림상으로는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 거야? 이등변 삼각형인 거야. 그럼 요 길이가 4죠? 그럼 여 길이도 4지? 여기에서는 요만큼이 뭐가 될 거고 x가 될 거고 얘가 이 작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는 길이가 4 플러스 x가 되죠? 맞지? 그러면 그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 플러스 2분의 x 괜찮니? 요 길이? 그럼 내가 요 직각삼각형 볼게.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내가 얘를 이 높이를 h라고 볼게요. 그러면 4, 4, 16은 얘의 제곱 2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h 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요 삼각형 볼게요. 요 삼각형은 뭐라고 쓸 수 있느냐? x제곱은 h제곱 플러스 요 길이죠. 요 길이. 요만큼. 맞나요? 따라왔어? 지금 요 삼각형 보고 이거 쓴 거고 그 안에 있는 작은 삼각형 보고 있는 거야. 그럼 x제곱은 h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 길이가 요 빨간색 길이에서 x만큼을 뺀 거죠. 맞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위에서 밑에 걸 빼면 h제곱은 날아가고 x만 남죠. x만 남는다는 게 뭐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16은 얘 제곱하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플러스 h제곱이고요. 얘는 x제곱은
얘부터 전개할게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위에서 밑에 걸 어떻게 하자고? 빼자고.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지워지죠. 그럼 뭐가 나와? 16 마이너스 x제곱은 3x 해서 넘기면 결론 뭐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6은 0이다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을 구해야 되니까 근의 공식을 쓰시면 나 뭐 틀렸나? 짝수근의 공식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 길이가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9 플러스 64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계산이 어디서 틀렸니? 여기가 2x죠?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4x고 여기가 4x네요. 그럼 짝수근의 공식이 맞네. 다시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b'의 풀마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플러스 16이 되고 x는 양수여야 되니까 뭐만 나온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 루트 20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예요. 2번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어려워요. 맞죠? 이걸 당장 너네한테 잘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문제라고. 그렇죠?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고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풀린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 번씩 내가 풀어드렸으니까 한 번씩 쭉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따라서 풀어보세요. 그럼 저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다음은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 유형 6번에 뭐가 나와 있느냐? 유형 6번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의 판별이면 아까 했던 무슨 식이야? 판별식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치? 판별식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판별식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판별식 한번 정리하고 가면 아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썼고 두 번째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쓰는데 짝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얘가 0보다 클 때가 있을 거고 0일 때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다. 그럼 0보다 클 때는 뭐였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고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만들어진다가 판별식가 0보다 작다 인 거죠. 그치? 이렇게 세 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 라고 돼 있으면 뭘 하는 거라고? 판별식가 0보다 크다를 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넘어갈게요. 판별식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도 뭐 어렵지 않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467번에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돼 있잖아.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서로 다르든 서로 같든 상관없다 이 소리야. 맞죠? 그럼 실근을 갖겠다는 건 뭐야? 이 둘을 합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라 라는 말인 거고 마지막으로 468번에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저렇게 있다 그랬을 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k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는 0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무슨 근을 갖겠다? 항상 중근을 갖겠다. 중근이라는 말은 뭐다? 판별식 D가 0이라는 소리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판별식 D를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b의 제곱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a인데 a는 1이고 c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개해보면 얘 전개해보면 4k제곱에 플러스 4ak에 플러스 a제곱 있을 거고요. 얘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4k제곱에
플러스 8K에 플러스 4B가 될 거고, 그럼 정리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지? 그다음 이 두 개 K로 묶으면 K에 4A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B고 걔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 실수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항등식이 뭐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즉 우변에 K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좌변에 K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가 뭐야? 0이야. 즉 A는 마이너스 2야. 두 번째, 얘가 그래서 없어졌어. 오른쪽에 상수 몇이야? 0이지. 그럼 여기에 있는 상수도 몇이야? 0이죠. 그럼 A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4B가 0인 거고 B가 마이너스 1에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나중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2차 함수까지 끝나고 우리가 중간고사를 한번 볼 건데, 미리 얘기하면 중간고사 점수가 본인 맘 같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중간고사 성적을 무조건 만들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리고 아직 어차피 중간고사까지 2달이 넘게 남았으니까 그때 보면 한 3월 초에 중간고사를 한번 보게 될 건데 본인 맘 같지 않을 거예요. 본인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오면 좋은 거지만 본인 생각보다,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방금 얘기한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이 많이 달라요. 뭔 소리냐면 중학교 시험은 A, B, C잖아. 그러니까 80점만 넘기면 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80점을 넘는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 중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그렇게 어렵게 안 내. 꼬아서 안 내, 잘. 그냥 고지고대로 내. 그러니까 외워서 푸는 게 먹혀. 그냥 무작정 달달달 외워.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이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그냥 무작정 쭉 외워. 그거 가지고 그냥 적용을 시켜. 그럼 맞춰. 왜? 꼬질 않아. 꼬아봤자 한두 문제야. 그럼 그 한두 문제 틀려도 A에선 벗어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A가 나왔을 거고, A가 안 나왔다는 건 본인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었든 어쨌든 그냥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어. 재능을 탓할 게 아니야, 그거는. 요즘은 엉덩이 붙이고 있는 시간도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재능이 아니라 태도예요, 태도. 본인의 태도. 공부를 하겠다라는 태도. 그렇지? 그건 이제 재능의 영역이 아닌 거고, 결국에 이제 중학교에서 A를 못 받았다? 본인이 열심히 안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반성하세요. 알겠죠? 자꾸 이것저것 탓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방법이 틀린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무튼 그런 건데,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등급제죠. 맞지? 5등급제로 바뀌기는 했지만 등급제예요. 등급제라는 건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가려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는데,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100점이 너무 많아. 100점이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등급이 없어. 예를 들어서 1등급이 10명까지야. 근데 100점이 12명이야. 그럼 걔네들을 다 1등급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뭐야? 다 2등급을 주는 거야. 1등급을 못 줘. 1등급의 명수보다 동점자가 더 많으면, 만점자가 더 많으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럼 뭐해? 재시험 봐,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100점인데, 실제 시험 점수는 100점인데 누구는 1등급이고 누구는 2등급을 주고 이래야만 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을 가르는 문제, 2등급을 가르는 문제, 3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수준별로 넣어놔요. 고등학교 시험은. 그게 보통 1등급 가르는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들. 방금 우리 봤던 그런 문제들. 오각형 문제 이런 거. 2등급을 가리는 문제는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 3등급은 교과서 문제들. 위주인 거야. 그래서 너네가 학교 프린트랑 학교 교과서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풀잖아? 그 다 풀 수 있잖아? 그러면 너네 등급에서 2등급은 받을 수가 있어. 알겠지? 알겠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인이 1등급이 목표다.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10%, 상위 10%? 1등급이 수학 1등급이 목표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우리가 센을 풀잖아. 그리고 3월달에 센 B 또 하기로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 문제집 하나 골라서 거기서 모르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1등급 나와요. 1등급 나와요. 확신할 수 있어. 본인이 센을 정말 다 풀 수 있어. 센을 변형한 것도 다 풀 수 있어. 근데 1등급이 안 나왔어. 그럼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막 진성은 얘기가 달라. 진성은 좀 말이 달라요. 진성은 이제 막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도 내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내다 보니까 진성은 좀 버내고 그 외의 학교들은 센에서 A 단계가 있고 B 단계가 있고 C 단계가 있잖아. 그 외의 학교들은 개수 차이야. B 단계를 많이 내는 학교가 있는 거고 C 단계를 많이 내는 학교가 있는 거고 그 정도 차이의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못 푼다는 진성고 말고는 없어. 우리 학교 시험은 어려운데요. 소화고 시험 어렵고 광북고 시험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렵지. 왜? C 단계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많아. 근데 진성은 그걸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어떤 학교든 쎄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막힘없이 다 풀 수 있다. 그럼 시험은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수학 시험은. 어떤 문제집이든 상관없어. 막 엄청 얇은 애들 있어. 그런 거 말고 문제수가 충분히 있고 어떤 문제집이든 너무 쉬운 문제집 말고 뭐 개념센 이런 거 말고 센 정도 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는 단원 테스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유형별로 정리돼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 섞어놓으면 어려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맞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반복을 하고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틀린 거 오답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그래요. 너네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질지 쉬워질지는 모르겠어. 그건 나도 겪어봐야 돼. 나도 너네 교육과정이 처음이니까. 근데 여태까지의 경험상 여태까지 광명 지역에서 그 어떤 학교를 갔다가 비교를 해봐도 그랬어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중간 어려울 수 있고 뭐 쉬운 것도 있고 너무 힘들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풀면 1등급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이 확실해. 방법이 확실해. 근데 왜 안 해? 그러면서 본인은 수학에 재능이 없대. 안 하는 거라니까?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안 하는 거야. 방법은 정확하게 있어. 그 방법을 하기 싫을 뿐.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일부러 좀 커리를 짤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0점 안 맞으셔도 돼요. 응? 혹시나 뭐 특히 이제 소하고나 광북고 같은 학교에서 조금 이제 시험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려운 학교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건 1등급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야. 1등급과 100점을 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어도 돼, 얘들아. 1등급이 목표야, 1등급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 그럼 100점이 목표지, 그때부터. 왜? 본인이 실수 하나 하더라도 1등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등급이 목표라고 1등급 간당간당하게 하고 있다가 실수하면 2등급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본인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는 100점이 목표야. 그러니까 자꾸 모의고사도 풀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고 자꾸 고민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푸셔야 돼요.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꾸 내가 표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표현들을. 그냥 무작정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런 말인 거고 그런 해석에 대한 영역을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짬뽕을 해놔도 풀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7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유형 7번까지 하고. 개수의 조건이 주어진 건데 보시면 실수 A, B, C가 있다. 근데 B는 A-C다. B는 A-C다. 그랬을 때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0의 근을 판별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얘가 유형이 얘들아 막 뭐라 돼 있잖아. 그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 표현을 보셔야 된다고요.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뭐라 쭉 나와 있어. 근데 결국 근을 뭐 해라? 판별해라. 무슨 식 쓰는 거야? 판별식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유형이랑 지금 이 유형이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아, 유형이 20개나 있는데 20개 어떻게 외우나요? 못 외워. 왜? 그 유형 안에서도 다 달라. 왜? 표현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근을 판별하여라. 뭘 써라? 판별식을 써라.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AC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지금 4AC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B가 뭐래? A-C래. 그럼 B에다가 A-C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A-C의 제곱 플러스 4AC. 이게 뭐니 얘들아? 이거 뭐야? 곱셈 공식 변형이죠. 뭐로 바뀌어? A 플러스 C의 제곱이고 뭔가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근? 실근을 갖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0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하면 안 돼. 0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거.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473번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PX는 X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이고 QX는 제래요. 그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봐봐.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 문제를 보는 거야. 뭔가 복잡한 식이 있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얘가 뭐를 가지면? 실근을 가지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뭔 소리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말이야. 맞잖아. 그치? 두 번째. 얘도 실근을 갖는다. 얘도 뭐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PX와 QX의 판별식 해볼게요. PX의 판별식 해보면 판별식, 짝수 판별식은 지금 여기가 지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라고 생각을 하면 B'의 제곱, 쟤를 2로 나누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C 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얘는 2A 플러스 1이 만들어져요. 따라왔어? 괜찮아 여기까지? 그 다음 QX에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2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즉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얘는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집니다. 맞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까? 즉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얘들아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여긴 뭐가 있어? 0 있잖아. 0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0 있잖아. 그럼 0 넣으면 성립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반대였으면 되는 거야.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도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니까. 만약에 반대였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PX가 중근을 가지면 즉 뭐면 판별식 D가 0이면 얘도 중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얘가 0이면 즉 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말이지. 그러면 얘도 중근을 갖는다. A가 2분의 1이다. 맞아 틀려? 당연히 아니죠. 마지막 디귿.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지면 이라고 돼 있네. 서로 다른 두어근이라는 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맞지? 지금 다시 써보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얘 반대로 돌리면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2분의 1보다도 당연히 작겠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생각해보면 맞죠?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답이 디귿인 거예요. 이해됐니? 뭔가 문제가 바뀐 것처럼 보여도 조건식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표현만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해석해서 판별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표현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너네가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표현이 다양해서야. 인수분해든 곱셈 공식이든 걔네들은 표현이 다양하지 않아. 나머지 정리든 뭐든 간에. 표현이 다양하지 않고 표현이 되게 일관적이야. 그런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표현이 너무 다양해. 쉽게 말하면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면 중근. 2차 방정식에서 또는 2차 함수에서 중근의 표현만 5개야. 중근이다, 판별식 D가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뭐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직선과 접한다, 또는 x축과 접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조건이 되게 많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걸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영어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영어 지문만 해석하는 게 아니야. 수학 문제도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표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